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정책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경남 도민의 시선으로 다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순 경남 국정과제 연구소장, 신상훈 전 경남도 의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이분의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친윤의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의 의원의 말로 문을 열었고요. 오늘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제 SNS 통해서 시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공식 선언했고, 당내 쇄신파 의원들은 환영 의사를 표했는데 친윤계에서는 아직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딱 한 달 전이더라고요. 그때 관광버스 92대 동원해서 새 과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의원직을 이제 내려놓겠다라는 이제 희생의 메시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배철순 소장님께서는 이 정도의 시나리오는 예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놀랍진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예. 뭐 놀랍게도 뭐 희생하셨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예. 이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국정 운영 지지도하고 관계가 되죠. 이게 저희가 30% 초반 정도가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런 국민들에 대한 지지도에 대한 책임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당선인 비서실장을 하셨거든요. 다른 분들은 인수위나 뭐 비서실장이라는 직을 안 하신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계세요. 이분은 매우 가깝게 활동하셨던 분이고 그런 지점에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결단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 다른 뭐 저 관계자분들이 뭐 이런 희생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라는 뭐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분이시든 이제 직을 던지는 모습을 보일 때는 모두들 공감을 하죠. 그 어떤 감정을 하신지를 아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뭐 유상범 의원님이라든지 이분은 이제 또 뭐 친윤 이렇게 표현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최고위원 중에 이제 김병민 최고라든지 이런 분들은 라디오에 나가서 방송을 하시면서 이런 분의 결단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시고 그런 반응들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평이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그 방송에서 표현을 썼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쓰자면은 반대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꼬인 분들, 뭐 다르게 박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용산과 뭐 교감이 되고 혹은 뭐 거래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어느 정도 그쪽에 무게를 좀 싣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배철순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놀랍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님은 부산시장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아, 그런 소리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험지에 출마를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서울로 지역구로 옮겨서 당선이 돼도 그리고 낙선이 돼도 다음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험지 출마가 아니라 결단을 한다면 아마도 불출마 후에 이제 부산시장 선거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버스 90대 4천 명의 산악회 인원을 모여서 이제 갔던 모습도 나 이만큼 힘이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현직 시장인 박형준 시장하고도 붙어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새가시 할 때도 저 잘하면 저렇게 하고도 불출마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딱 이제 그 정도 모습이었고요. 그 배철순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기 전에 모종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하셨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비서실장을 해라 이런 이제 거래라기보다는 뭐 다음번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를 서로 좀 주고받는 그 정도의 좀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해 봅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얘기대로 부산시장에 만약에 목표가 있어서 내려놓겠다라고 밝힌 거면은 스스로는 뭔가 좀 뭐 달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길 것 같은데 반대로 지금 불똥이 튄 쪽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거든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가까워졌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정책의총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파장이 그러면 어느 쪽으로 튈 거라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많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당 대표, 뭐 당 지도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김기현 대표의 꿈이 대통령이라고 해요.
대통령의 꿈인데 그게 이제 실현이 가능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든 공천을 행사한 뒤에 예. 선거에 승리를 해야지만 자기가 다음 이제 스탠스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가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불출마를 선택을 하면서 예. 당대표 직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모양새일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방금 말씀하셨던 의총 이야기도 있었고 예. 그리고 오늘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봉사활동까지도 이제 취소하면서 약간 고심에 들어간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하고 같이 권선동 의원까지 합쳐서 김재동이라고 불렸거든요. 김기현 대표 네네. 그리고 장재원 네. 그리고 이제 권선동에서 김재동 이 세 분의 이제 이 앞으로 활동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보여질 거냐에 따라 국민의힘이 새 신인이 아니면 이 상태로 쭉 갈 것이냐라는 예. 모습이 보였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장재원 의원님이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김기현 대표에게 이 모습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약간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오늘 나왔던 멘트는 나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사직생의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모습을 그렇더라고요. 봤을 때는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읽혀져요. 그 모습에서 일단 지역구를 먼저 아마 선택을 한 뒤에도 예. 당이 수습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인 당대표까지도 저는 내려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포인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언급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그 혁신위 같은 경우에도 뭐 빈손 혁신위를 만드는데 좀 책임 있다 이런 당내 비판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장연대가 뭔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게 너무 정략적으로 보진 말아주시기를 저는 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 김기현 대표님이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하나는 의원직인 거고 예. 하나는 당대표직입니다. 의원직 같은 경우에 지역구가 소중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지역구 소중하신데 당연히 소중하신데 여러 가지 책임의 모습 그리고 혁신의 모습에서 그걸 내려놓을지 말지의 결단이잖아요. 예. 장재원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김기현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중한 자기가 장재원 의원님 지역 되게 어려운 지역이에요. 우리 당에게는 가까운 지역을 내려놓을 때는 일종의 배려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라도 좀 멋있게 떠나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싶어요. 김기현 대표님 저는 의원직을 내려놓으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도. 하지만 나갈 때 그게 뭐 밀려서 떠밀려서 뭐 마지못해서라기보단 본인의 결단으로 나가는 모습을 만들어드리고 싶은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좀 믿고 있고요. 당대표직과 관련해서는 조금 얘기가 복잡해지는데요. 예. 당대표직 같은 경우에 직을 던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하기 싫다고 대통령직 던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듯이 똑같아요. 그럼 뭐 원내대표가 승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시지만 나오시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예. 조기 전대해야 돼요. 2개월 안에 선거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는 당원 당규부터 바꿔야 됩니다. 아하. 많은 부담들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당은 당원 당규를 거의 되도록 철저히 지키고 가는 당이거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다시 또 비대위예요. 비대위 얘기 나온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예. 수개월째 비대위 얘기 나오는데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보건대 당대표직에 대해서는 이런 당원 당규나 아니면 대안을 모른 채로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직을 만약에 유지를 하시게 된다면 그 직의 유지하는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공관이라는 그 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공천관리위원회. 선거에 예. 관련된 많은 부분이 공관위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최고위는 사실상 의결기구로 남게 돼요. 의결기구로. 그러니까 약간 당무의 전반에서 살짝 예. 물러나는 자연스러운 형태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예. 대안을 찾아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직을 던져라 이런 얘기가 당 내에서 그렇게 크게 아주 크게 외쳐지지는 않는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예. 이걸 좀 부연드리고 싶네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요한 혁신위가 조기 해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은 그 혁신위가 제안했던 그 뭐 중진들의 뭐 불출마 선언 같은 것들 그거는 혁신위가 해체되고 나서 좀 그 밑그림에 색이 입혀진 결과가 됐네요. 장제원 의원이 이제 불출마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제가 많이 듣는 예. 것 중에 하나가 혁신위는 당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당을 바꾸는 목소리를 크게 외칠 수 있는 큰 공론의 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천이나 선거 승리에 묘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권자분들 잘 아시잖아요.
어떤 공천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후보가 돼야 되는지는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똑같습니다.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공론회장에서 꺼내주신 거죠. 그리고 그 공론회장에 꺼낸 판이 열렸고 국민들이 많이 들으셨고 예. 그다음에 시행은 공관위가 하는 겁니다. 인류한 혁신위는 공천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예. 본인이 처음에 얘기하셨죠. 우리는 공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그건 우리의 월권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가 방향을 잡아두셨고 숙제는 지금 최고위도 아니에요. 숙제는 공천관리위원회에게 넘어갑니다. 야, 그러면 그 공관위가 나중에 구성이 되면요. 특히 그 중진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경남은 보니까 5분이 국민의힘 있더라고요. 3선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이분들은 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창원 의창 같은 경우에는 김영선 의원이 무려 5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연구소도 차리셨는데 좀 더 가깝게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특정 인물을 거론하기 힘들고 모두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당에 필요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당이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모두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우리가 얻어야지만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걸 저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가 과반 의석을 얻기 위해서는 총선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바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탄핵 바람에 또 우리 당이 큰 승리를 얻었었고 저희가 또 뉴타운 수도권에서 뉴타운 바람이 불어서 수도권 전체적인 지역에 바람이 불기도 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바람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지금은 이제 후보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번 바람은 동남풍이에요. 동남풍. 예. 이제 TK, PK에서의 바람이 만들어져야만 우리 당도 뭔가 혁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변화한다는 그런 확신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해서 그 선택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하시는 거니까요. 또 우리 유권자나 우리 당원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다 속단하기 힘들겠죠. 그 동남풍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그 지형을 보면은 이 동남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참 훈풍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여러 여론조사도 그렇고 언론 보도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당내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왔듯이 부울경이 뭔가 이번에 새로운 좀 모멘텀을 민주당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평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민홍철 의원만 유일하게 3선입니다만 국민의힘 앞서 그 짚어드린 5명의 인물들은 3선 이상 5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으로 여기 나오면 웬만하면 사실 되는데 내려놓기 쉽지도 않아 보이거든요. 이제 우리 배철순 소장님께서는 이제 소속 정당이고 이제 본인이 또 그 지역에 후보로 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저희 이해를 합니다. 저는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3선 이상 분들이 6분이죠 국민의힘에. 현재 6분입니다. 5분인가요? 5분? 저는 5분을 알고 있습니다. 5분인데 이분들의 네임드가 수도권으로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의 험지로 출마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후보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새로운 인물로 등장시키기 위한 험지 출마라면 그런 거라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정말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함이라면 김태호 의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에서 크게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5분이 아니고서 저는 한 분이 좀 주목이 되는 의원이 있는데요. 바로 윤핵관 중에 한 명이 윤한홍 의원이죠. 윤한홍 의원이 다른 윤핵관 의원님들보다는 이름이 조금 덜 알려져 있어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무언가를 결단할 때 항상 이름이 좀 빠져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재동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포함된 이철규 의원도 있죠. 이런 분들에 비해서 윤한홍 의원님은 선수가 하나 작기도 할 뿐더러 그 윤핵관 의원님 나머지 3분 의원님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 본 경험이 또 있는 의원님들도 있어요. 근데 윤한홍 의원님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경험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어떤 결단을 요구받게 되어서 무소속으로 나간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윤핵관 의원님들에 비해서는 이름이나 인지도가 조금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이름이 좀 덜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윤핵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4명을 꼽으라면
꼭 포함되는 의원님이 윤한홍 의원님이기 때문에 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김기현 대표의 어떤 결단과 더불어서 아마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같은 의미에서 김태우 의원은 무소속으로 이미 거함 산업, 거창 합천, 함양, 산청에서 당선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에 험지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무소속으로 결단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그 국민의힘 당내 보고서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서울 지역은 6석만 우세하다. 그리고 또 부울경도 뭐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해서 이제 보도로 많이 나왔는데 민주당도 궁금하네요. 왜냐면 국민의힘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민주당도 알아서 이렇게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뭐 이렇게 돌리지 않겠습니까? 네. 또 어떻게 평가를 당내는 하고 있을까요? 부울경 궁금하네요. 부울경. 그 이제 민주당 자체 민주당 여론조사가 자체에서. 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위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여론조사상으로 나쁘지 않다는 의미죠. 네네. 그러니까 세세한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면 그 여론조사를 다 그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지 않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6석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불경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민주당은 반대로 해볼만하다. 그러니까 불경 같은 경우에는 해볼만하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에 있었던 선거 2020년 선거와 분위기가 비슷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 관리는 해야죠. 당연합니다. 지금 이해찬 전 대표가 150석은 확실해 보이고 180석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 지도부에서 그건 이전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라고 이러면서 선을 긋는 것처럼 우리나라 선거는 하루아침에도 바로바로 바뀔 수 있는 아주 예. 그런 이렇게 변화가 많은 선거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지난 4년 전에 있었던 2020년 총선 때 보면 당시에 지금 딱 120일 전에는 당시의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좀 우세해 보였던 흐름이었다가 2020년 4월을 잘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코로나 웨이브가 왔어요. 예. 신천지발이라고 했던 첫 번째 코로나 웨이브가 와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코로나 시국으로 들어갔다가 4월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2명, 3명 이렇게 확 줄어들면서 잘 관리했다라는 게 K 방역이라고 했죠. 당시에 잘 관리했다라는 그런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총선에서 압승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전 4년 전으로 가면 2016년 총선에서는 당시에 김무성 자유한국당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를 정도로 그때 예. 당시에는 압승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때 금기 시대였던 180석 이야기를 지도부에서 직접 꺼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예. 국민의당으로 쪼개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야당이 지는 선거다라고 했음에도 한석차 승리를 했던 경험을 봤을 때 예. 지금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흐름이다. 네. 추이기 때문에 살펴보되 여기에 취하면 안 됩니다. 네. 네. 혹시 추가로 배수성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전반적인 전반적인 얘기를 좀 오랫동안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네. 뭐 수도권 얘기죠. 예. 수도권 얘기입니다. 지금 하신 얘기는 뭐 전국 전반에 대한 얘기 절대 아니고 수도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도권이 저희가 안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수도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했지만 여러 가지 정치 지형적으로 저희가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고요. 저희 6석이 어렵다고 그랬죠. 지금 그 서울에 6석 곳이 우세하다. 예상한다고 했는데 예. 지금 현재 서울 국회의원 9분이세요. 6석인데 저희 지금 현재 9명입니다. 9명. 예. 경기가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서울 49개 중에 9개고 경기 쉬운 9개 중에 8개고 인천 13개 중에 2개예요. 이게 이제 제가 더하기 빼기를 해서 통계를 한번 내봤죠. 통평균을 내보니까 15%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힘이 수도권에 가지고 있는 의석수가 전체 의석수의 15%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 조금 낮을 수 있겠다. 여론이 안 좋다라는 보고를 했을 것 같고요. 그 보고서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만 딱 놓고 봤을 때는 9개인데 조금 나쁠 수 있겠네 라는 정도의 보고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롭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혁신위를 돌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희생하시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냥 우려 정도 이렇게 그냥 나온 보고서다. 늘 하는 지금까지 일입니다. 봤을 때 또 늘 하던 얘기고 늘 하는 일이고 이 보고서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예컨대 지금 뭐 조기 선대 이 얘기 하시면서 또 선대위원장으로 또 정부에서 일을 하셨던 훌륭한 인재들 얘기도 나오시고 변화의 여진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공천, 특히 공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동남품의 여지 예. 이런 것들이 반영을 미치죠. 선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패배주의에 휘말려 가지고 아이고 뭐 다 안 될 건데 이러면 선거 어떻게 치릅니까?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이제 뭐 위기에 대한 뭐 말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배 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행보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 또 민주당 하면 또 대표 주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당 창당 행보가 나오고 있자 당내 의원들의 쓴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 사쿠라 노선이다 이렇게 좀 박한 평가를 했고 이낙연 전 대표가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고 바로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는 배철수 소장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 진짜 예. 죄송한데 예. 저는 김민석 의원님이 그런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분이 예. 뭐 올해 초만 해도 뭐 친일 정당이다 하면서 저희를 모욕했던 분이에요. 근데 사쿠라. 아니 사쿠라라는 말을 예. 그 친일 반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정치적 표현을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당내 의원 그것도 원로를 보고 예. 사쿠라 지금 옛날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혹시 의원님 사쿠라는 의미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당내에 뭐 스파이 같은 의미예요. 변절자 이런 예. 의미예요. 아주 그 고약한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님이 우리 당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우리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표현을 당내 원로한테 그냥 하신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또 일본어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일본어를 쓰시면서 예. 이분 그리고 그 저 2002년 대선 때는 정몽준 대표한테 탈당하고 넘어갔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사쿠라라는 표현하시는 게 예. 제가 볼 때는 뭐 타당에 뭐 우리 경쟁 정당에 안 좋은 표현들이지만 그 사쿠라라는 말을 어떻게 썼을까? 저는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진짜 똑같습니다. 예. 뭐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창당에서 우리 당과 합당까지 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 조금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김민석 의원의 걱정, 당에 대한 걱정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금 현재 당의 다수의 의원님들은 다수의 의원님들과 다수의 당원들은 안에서 이낙연 대표가 아무리 그 당에 대한 불편한 심리가 있더라도 당 안에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예. 비교적 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지금 당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내홍이 좀 많이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지지자들로부터 좀 우려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또 120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예비 후보 등록 시작이 됐다고 하던데 하셨습니까? 예, 예비후 등록 오늘 1번으로 바로 하셨어요? 1등으로 1번으로. 네. 1등으로 하셨어요. 9시에 가셨나요? 예. 아니 제가 뉴스 오늘 전할 때는 보니까 성산이 이제 뭐 현역 의원에다가 전 시장에다가 이렇게 모두 이제 주요 공직 후보들이 이름 올렸던데 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예.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저희는 당에서 먼저 검증 절차를 통해서 적격이 나야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앞서 저는 이nom수 의원 말처럼.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아직 그게 아직 회신을 못 받아서 예. 등록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분과 함께할 방송 날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불러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